유럽 동포 사회가 하나가 되어 화합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국내를 막론하고 전 세계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우리 유럽 동포 사회의 화합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많은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 대한사랑 박찬하 연수원장님의 소중한 강의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대한사랑의 연수원장이신 박찬하 원장님으로서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라는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유럽 한인 총연합회에서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이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어야만 그러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또 이번 우리 유럽 한인 총연합회에 국면대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박찬하 원장님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한사랑의 박찬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1시간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1시간 10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긴가요? 네. 네네. 1시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잃어버린 대한의 뿌리 역사를 찾아서입니다. 예, 저는 대한사랑의 연수원장을 맡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사랑 소개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한류 관련해서 한류열풍사랑이라고 해서 한류 관련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BTS 팬들, 한류 팬들을 만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한류 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K-팝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이 크로아티아 팬들 같은 경우에도 저에게 이제 태극기에 대한 철학을 알려달라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40분 정도 강연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뭐냐면 한류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한국 그 자체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2007년에서 2017년으로 보면 2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Korean wave and the Hallyu isn't necessarily really Korean culture. 한류에 아니면 K-팝이나 K-드라마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한국 역사에도 관심이 생기고 문화까지도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전 그것도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역사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한강 작가께서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탄 이후에 문학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학 이제는 한국 그 자체를 알고 싶어하는 그 한류 팬들 세계인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한테 물어보냐?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죠. 한국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한국의 철학은 무엇이냐? 한국의 문화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낳는가, 그 근원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근원적인 뿌리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뿌리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뿌리를 찾아서 나를 아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해외 동포들을 향한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우리 잘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이때는 좀 멈췄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해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감사하게도 그 작년 10월 달에는 유럽 한인 총연합회에서 또 국내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역사 특강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 옥타 작년에 이제 비엔나의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시니어 분과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역사 특강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 주셨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동포 언론사 협회께서 2023년에 이렇게 경주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가이드를 일부 했었는데요. 가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신라의 역사 연표가 있습니다. 어느 박물관을 가도 처음에는 뭐 백제 박물관을 가면 백제 역사 연표가 있죠. 그래서 연표 앞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신라는 잘 아시겠지만 천년 역사잖아요. 통일신라까지 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의 역사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오른쪽이 건국이에요. 박혁거세의 어떤 건국, 그 다음에 건국에서부터 4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면 300년의 역사가 있죠. 근데 400년의 역사가 어떻게 300년보다 6분의 1이 작아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됐지? 그건 뭐냐면 400년 동안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0년의 신라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400년을 뺀 600년 역사만 인정하고 있다. 이게 우리 실제적으로 배우는 그런 학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학계 학자들이 발표를 할 때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신라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할 때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싶다, 말 못하겠다. 그리고 어떤 교수는 북한 삐라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놀랍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00만 유튜버 역사 강사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신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기 기록에 입각하면 신라 건국 연도가 기원전 57년입니다. 믿기 힘듭니다. 어떻게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보다 먼저 건국되었다니. 그래서 이런 건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 않고 이제 진짜 시험에 출제되는 신라사는 4세기 내무랑부터 물어봅니다. 바로 내무랑이 네. 신라의 건국 연도는 기원전 57년인데 믿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은 4세기의 내무랑부터 물어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있고 그걸 물어보니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은 뭐냐면은 건국사가 굉장히 부정되고 있다. 그리고 4세기부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비롯됐느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고 그때 우리 역사를 왜곡했던 학자들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고대 국가의 성립은 4세기가 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는 1600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만희씨, 류나, 스다 소키치와 같은 일제 관변학자들의 주장인데 이것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초기 기록은 믿을 수가 없다. 초기 기록에 이제 건국이 있잖아요. 뭐 고구려의 건국, 백제의 건국 이런 건국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을 수가 없느냐?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설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백제와 신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야가 있어야 되죠. 근데 가야가 있어야 되는데 가야가 아니라 이 가야 땅은 뭐냐면 임나라고 해서 일본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에서 6세기 20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삼국사기에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우리나라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삼국사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쓰다 소키치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삼국사기를 불신하지 않고서는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 일본의 침략 이론이 성립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불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학자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이만희시류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렇게 배웠죠. 그것이 지금까지 계승돼 와서 내무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라의 천년 역사에서 17대 왕이 내무랑이잖아요. 그러면 16대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지워버리는 것이 실제로 지금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는가? 박물관, 이게 신라 박물관의 역사 연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7대 내무랑 이전에 400년의 실존 역사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역사 운동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신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라는 4세기 내무랑부터, 그리고 백제는 3세기 고이항부터, 그리고 고구려는 2세기 태조왕부터 시작됐다. 원래 건국자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뒤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라고 하면은 이종옥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태곤에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태조왕, 고려는 태조왕, 백제는 고이왕, 그리고 신라는 내무랑이다. 이렇게 암기를 예전부터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바꾸는 것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것보다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문제다. 쓰다 속기체하고 이병도 선생이 만든 틀이다.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 사국의 초기 역사를 전부 다 믿을 수가 없다. 건국조를 믿을 수가 없다. 다 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문헌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신론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민족의 고대 국가는 4세기에 가능하다. 한국의 역사는 1600년에서 1700년 정도다. 라고 하는 주장을 일본이 했죠. 일본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일본과 중국의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미소니안 박물관 이런 곳을 가도 뭐냐면은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구촌의 한국의 첫 나라는 1600년, 1700년 전에 시작했다. 이런 문헌들이,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국 박물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박물관에는 한국관이 있잖아요. 중국관, 일본관, 그래서 한국관을 세웠습니다. 그 한국관에 들어가면 연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연표에 보시면은 약간 과거에 있었어요. 한국을 보시면은 한국에 뭐 고조선은 없죠. 그리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삼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삼국은 영어로 프로토 킹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프로토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시 삼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삼국이 성립은 언제 됐냐? 저 위에 보시면 AD 300년. 아까 말씀드렸던 4세기죠. 4세기가 되어야 이때부터 삼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은 뭐라고 하냐면 프로토 킹덤이다. 그걸 말하는 용어가 뭐냐면 트러디셔널이라고 하는 영어 보이시나요? 트러디셔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연도는 BC 37년, BC 18년, BC 57년이라고 써놨지만 트러디셔널, 문헌적으로 그렇다, 전통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뭐냐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크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기사화를 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교과서나 이런 데도 잘 보시면요. 뭐가 돼 있냐면 신라 건국하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삼국사기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고구려 건국 삼국사기, 백제 건국 삼국사기, 이건 뭐냐면 문헌은 그렇게 적혀 있지만 우리 학계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아래 보세요. 고구려 진대법 실시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문헌이 안 써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원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헌을 적어놓은 것은 뭐냐면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게 좀 전과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신라의 건국 역사에서도 박혁거세 건국인데 실제로 빠져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왜 그러면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 일본이 만들어 놓은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냐면 그들은 황기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2600년 전에 일대 천황이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약 2600년 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우리 역사가 2600년인데 어떻게 단군조선이나 이렇게 길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우리 역사를 다 끊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위만조선부터 시작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사관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을 시키고 420년 동안 한반도의 북부를 지배해요.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반도 북부는 400년 동안 중국의 식민지, 그리고 한반도의 남부는 4세기에서 6세기 20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너희는 식민지일 때 발전했으니 뭐냐면은 조선 총독부의 식민 통치를 받아들여라. 운명처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작년에 국립중앙박물관, 이게 국내에 가면은 가장 큰 세계 6대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 방문자 수로는요. 그래서 1년에 한 400만 명 정도 방문을 하고 그 중에 외국인이 한 50만에서 100만 정도가 방문을 하는데요. 여기 딱 들어가면은 한나라의 식민지 낙랑이라고 있습니다. 그 낙랑이 언제 있냐면 BC 108년부터 해가지고 313년에서
421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 저기 보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것은 오늘 다 얘기를 못하지만 저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한나라의 식민지가 한반도 북부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지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라의 지도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한나라의 지도를 검색해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한반도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지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한반도는 대대로 중국 땅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지도에 대해서 가끔 뉴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다.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러한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5년 이제는 뭐냐면 한 7개월 동안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2월 15일에 선사고대관을 오픈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사랑에서 상설 전시를 이제 10년 만에 개편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한나라가 한반도에 식민지를 건설했던 그 설을 갖다가 좀 폐지를 해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2월 15일에 이제 열렸죠. 상설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2월 14일에 언론에 공개하고 15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무려 대한민국의 대표 박물관인데 핵심이 뭐냐면 고조선 건국을 부정하고 한나라 식민지를 칭송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보시면은 고조선 부여 3한이라고 하는 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군이 없죠. 그리고 고조선의 시간이 축소되고 건국연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런 데 보면 이면에 보면 거기에 단기가 써 있습니다. 단기 4358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 단기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단군이 신하다라고 하는 건 누가 먼저 주창을 했냐? 그건 일제 사학자들입니다. 그래서 1894년에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그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그 단군 그거는 가공의 선담이야. 가공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들이 날조한 이야기다. 나카미치오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승도의 망설이다. 날조된 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걸 계승받은 이만희시류라고 하는 사람이 단군의 건국을 사화, 실제 있었던 이야기에서 신화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도 그것을 따라서 지금도 이제 단군은 신하다를 주장하는 주류 사학자들이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나오지 않네요. 단군은 신하예요 라고 송호정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BC 2333년에 건국한 것이 아니고 기원전 7, 8세기에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을 때 그때 어느 정도 국가로 발전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은 또 다른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왔던 사학과 교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 2700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처음 등장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만년의 역사, 뭐 BC 2333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뒤쪽인 2700년 전에 고조선이 처음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단군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보면 명나라 사대주의를 해가지고 고조선의 역사가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단군 왕건을 부정하는 순간 어디로 가냐면 고조선의 끝으로 갑니다. 2000년 역사의 거의 끝으로 가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위만조선을 얘기합니다. 아마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위만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위만에서 한사군으로 넘어가는 고조선은 국가 형성과 동시에 곧바로 멸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걸로 배우는 거예요. 이런 학자들의 어떤 주장을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40년, 50년을 하셔도 어떻게 되냐? UCLA의 존 던컨 한국학 역사소장은 당신네 한국 사람들이 그 한국 역사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요, 우리 역사학자들은 한국사 시작점을 언제로 보냐면 기원전 1세기 또는 기원전 2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100년 전 또는 뭐 한 1900년 전 이때로 본다는 거예요. 이때로 한국은 역사 시대로 완전히 이때까지도 진입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학을 하는 분들이 역사를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제가 미국에서 얻은 건데 A Brief History of Korea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이제 영어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국의 역사서들은 단군이 기원전 2333년에 국가를 건설했다고 하지만
정치적 실체가 분명히 나타나는 가장 이른 시기는 기원전 109년이다라고 해서 108년 뭐죠?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시점에 1년 전 이때 실체가 드러났다 뭐 이런 식으로 적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군을 우리 한민족의 국조로 여겼습니다. 임시정부의 석주 이상용 선생은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단군이다라고 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창호 선생, 이분은 단군을 칭송하는 노래까지 이렇게 가사를 썼죠. 5절까지 썼습니다. 우리 황조 단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셨다라고 하죠. 그 높은 덕을 잊지 맙시다라고 하는 가사도 5절까지 이렇게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다니셨던 그런 분들, 임시정부 대부분은 이 단군 영정을 가슴에 안고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한 것도 있는데요. 이 단군의 실존은 검증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군의 아들도 검증이 되죠. 그 아들 중에 장자가 있어요. 이제 부르라고 합니다. 2대 부르 단군이 돼요. 자,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엄연하게 단군 왕검이 아사달에서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고 그때는 요임금과 동시대였다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진년에 즉위했다. 이 무진년이 언제냐면 BC 2333년이에요. 즉위했다는 내용이 삼국유사부터 해서 제왕운기, 응제시주, 동국통갑에 모조리 다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군 기원은 원래가 더 구체적으로 다 많은 것을 말씀드려야 되지만 BC 2333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기 4358년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조선의 본관을 축소하는 문제는요, 자 보시면 교과서가 바뀌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저 중간에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외국인들을 위한 교과서라고 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우리 그 교사 모임에서 만든 게 있는데 이렇게 작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군 조선의 강역은, 그 강역은 누가 만들었냐? 여기 보시면 1920년에 조선 총독부의 국사 교육 지침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고 불렀다. 그럼 남부는 고조선이 아니란 얘기죠. 그게 1920년의 지침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 교과서가 있는데요. 교과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북부는 중국의 속국이었고 남부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요, 우리는 뭐 서울에 살고 있든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 어렸을 때는 단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알았잖아요. 근데 단군 조선의 영역이 없는 거예요. 반이 딱 갈라져 있죠. 왜 갈라져 있는 저 교과서에 저 강역을 쓰느냐? 그게 1920년대 지침이에요. 그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은 고조선이 아니라는 현재 국사 교과서 고조선 지도입니다. 근데 박물관이라든지 교과서에 써 있는 건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국 요령 지역과 한반도 서북부 일대에 고조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걸 잘 보시면은, 자, 조선은 서북 지방에 자리하여라고 하는 이 문구가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이만희 시류라고 하는 일본 사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자, 야오닝 지역은 여기죠. 요령성 지역입니다. 야오닝 지역과 한반도 서북부 일대, 서북부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문구로 설명하고 있는 거, 박물관에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 고조선의 강역은 요거라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여준 것이 차이나인 클라스에서 아까 보시면은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에 존재한 최초의 국가 고조선. 이게 교과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저 오른쪽 백두산까지 쭉 넘어가거든요. 교과서의 영역이. 근데 학계에서는 이거를 지지하면서 앞으로 이 고조선의 강역을 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예인들이 방송이니까 되게 크다. 가장 좁아들은 그 영역인데 되게 크다. 엄청 큰데요. 이런 호응을 하게끔 대본을 써서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군 조선의 공간을 점점 더 축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은 교과서에는 중앙이고요. 중간에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바뀌려고 하는 것은 오른쪽 부분이다. 그걸 학계에서 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미냐면은 그래야만이 고조선이 멸망할 때 한나라가 사군을 설치하는 그 강력이 어느 정도 강력과 일치한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사군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옛 땅에 한나라의 식민지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떠냐? 실제 고조선의 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 유물이 비파형 동gon과 고인돌이에요. 비파형 동gon과 고인돌의 강역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고조선의 원래 강역이다. 오른쪽은 이제 청동 단추인데 청동 단추를 보더라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고조선의 강역 속에서 한나라가 뭐냐면은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했다라고 하면 어디냐면 이 위만이라고 하는 위만 정권을 치고 들어왔던 저 지역입니다. 변두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조선의 중앙으로도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뭐냐면은 중앙으로 들어와서 한반도 북부를 420년 동안 지배했다. 이게 이제 지금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편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은 420년 동안 공간은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개편을 했어요. 2월 15일 날 개편해서 오픈한 것은 뭐냐면 4세기 초까지 그 낙랑군이 있었다. 일단 420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낙랑군 전시실을 만들었어요. 전시실을 만들고 나서 이게 낙랑군이다. 평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낙랑국이라고 합니다. 삼국 유사나 거기에 보면 낙랑국이 있는데요. 낙랑국과 낙랑군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가보시면 낙랑 소개글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고조선의 옛 땅에 들어서 낙랑, 한나라 9년 낙랑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313년에 고구려에 멸망당할 때까지 새로운 문물을 들여오고 삼국의 성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낙랑이 420년 동안 거기 북부에 있으니 아래쪽에 다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벽면에 한반도 중남부 삼하는 마한 54개, 진안, 변한 12개 해가지고 78개의 소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득실이라고 쓰진 않았지만 이런 뉘앙스로 쓰는 겁니다. 남쪽에 삼한이 있는데 78개의 소국이 있었는데 선진 문화를 가진 낙랑이 저기 있습니다. 한나라 식민지 낙랑이 한반도 북부에 있어서 아래쪽 화살표 있죠. 저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개편 후에는 저런 지도까지 만들어서 뭐냐면은 근대 문물을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관으로 들어가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313년이 되어서 낙랑군이 멸망했다. 이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뭐 2,000명의 포로를 갖다가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는 그 구절밖에 없는데 일본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일대에 15대 미천왕이 낙랑군과 대방군을 몰아낸 게 313년이다라고 해서 평양 일대에 낙랑군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420년 동안 있었다.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낙랑군 313년에 끝난 다음에는 뭐냐면 바로 이어서 임나일본부가 200년 들어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신공황후라고 하는 임신한 여자가 여기 보이시나요? 신라, 백제, 고구려가 막 엎드려서 절하고 있죠. 이게 이제 원래 임나일본부 설입니다. 313년에 낙랑군을 멸망을 하고 7년 뒤인 320년에 이 일본의 신공황후가 한반도 남부를 정벌했다. 이게 이제 일본부 설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얼토당토 않으니까 이제는 369년설을 써요. 그렇지만 원래 초기에는 다 신공황후가 삼한을 정벌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구려관에 고구려 역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건국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동군, 현도군 공격, 그리고 낙랑군, 대방군 축출이라고 해서 한나라의 낙랑군이 1913년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제 고구려관입니다. 고구려관인데 고구려관을 보면은 이렇게 고구려의 어떻게 보면은 동북아시아의 강한 나라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160여 년간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그냥 얼추 그냥 맞췄어요. 그런데 이 부분 처음 부분을 보시면요. 처음 부분이거든요. 시작하는 부분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오랫동안 뭐가 나오냐면 지역에 털을 잡고 있던 하하 낙랑대방이라고 하는 이거를 몰아냈다. 이거부터 고구려의 어떤 정복의 역사라고 할까요? 고구려의 어떤 영역, 강역이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거 보여주는 게 없어요. 저 애니메이션에서는. 우리가 뒤에 보면 수나라, 당나라하고도 싸우는데 그런 건 전혀 그 160년간 뒷부분은 그냥 퉁쳐놓고서 앞에 부분을 이렇게 낙랑대방군을 확고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에 한나라의 그 식민지였던 낙랑군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버 외교단체 반크가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항의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두 미국 교과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네, 전부 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모든 세계사 교과서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도 뭐냐면 한강을 포함한 것처럼 그 밑에까지 다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예, 더 타임즈 세계사 보면은 낭낭이라고 써 있죠.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아래쪽까지 이렇게 한나라의 지도였다. 영국의 옥스퍼드, 이것도 이제 반크에서 잘못된 거라고 해가지고 뽑아낸 거죠. 근데 보시면은 저기도 서울까지 쭉 내려와 있습니다. 네. 저거는 독일입니다. 독일 교과서. 우리 독일 지부장님께서 조사를 직접 책으로 하셔가지고 보여주신 건데 결국에 똑같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DK 출판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저 빨간색 있잖아요. 저기 아래쪽이 조금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 이런 식으로 독일 교과서도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제가 찾았던 하나의 그 관광 안내서, 한국 관광 안내서를 보면 조선을 지우고 4개의 현으로 중국인들이 교체했다. 그것이 서울까지 뻗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대표도 어떤 기생한복을 이렇게 표지로 하고 있고 전혀 우리나라를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를. 자, 그래서 한 다이너스티나 또는 한 엠파이어로 검색을 해서 맵을 붙여보면은 모든 지도들이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어떻게 그립니까? 한번 보시죠. 뭐 앞에서 지도에서 보셨지만 그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 투샷을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2017년입니다. 2017년 4월에 미국을 가니까 이게 그 시진핑이 뭐라고 하냐면은 10분 동안 역사 교육을 하더라. 그게 뭐냐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북조선이 아니고 또 북한 남한 공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걸 폭로를 했죠. 어떻게 보면 둘이 이제 했던 얘기를.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진핑부터 해가지고 저 그 중국의 학생들까지 전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중국 사람을 만나면 너희냐 우리 속국이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반박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제 식민사관이라는 건 뭐냐? 단군을 신화시 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갖다가 저 고조선 2000년의 말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위만을 없애고 한나라가 식민지를 건설했다. 한사군 한반도 소리고요. 그 한사군 한반도에서 끝나는 313년에 지나서 임나일본부서 4세기, 6세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으로서 만들어 놓은 틀이 있는데 이 틀을 벗어났느냐? 그걸 못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5분 남았을 때 좀 알려주세요. 예. 일본의 한국사 왜곡입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정한론,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국을 정벌하려고 하니까 일본 열도에 한국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지웁니다.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에서 전래된 불교 사찰을 1600개 이상 지워버렸다. 박혁거세 신사를 2700개를 없애버렸다.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박혁거세 신사라고 하나 남아있죠. 거세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신사가 너무나 많은데 한국 신사는 전부 매월 신자에 신국 신사로 다 바꿔버렸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신국 신사도 신국이라고 돼 있죠. 그 발음은 똑같아요. 네, 신국 신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라의 동대사에 가시면 거기에 작은 신국 신사가 있는데 동대사 가시면 꼭 가보셔야 돼요. 그 안에 경내에 있거든요. 원래는 컸었는데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이게 한국 신사예요. 근데 이제 매월 신자로 바꿔버렸습니다. 한국 신사였어요. 네. 자, 그리고 오사카에도 신국 신사가 있죠. 뭐 원래는 가라쿤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 신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자, 일본 열도에서 한국의 흔적을 지웠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한국에서 한국 역사를 말살하는 데 3가지로 말살을 합니다. 첫 번째 불태우는 거죠. 사서 20여만 건을 압수해서 불태웠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건데요. 실제로 이것을 증언하신 분이 신익희 선생께서 재헌국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10년 1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된 이후에 바로 시작을 한 거예요. 단군 조선과 관련된 사서와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내용의 서적을 압수하거나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뭐 50일 중에 20여만 권을 불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개월 만에 도서 20여만 권을 탈취하여 남산에서 소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암 박은식 선생도요, 모든 국사책을 압수했다 그때는. 그리고 지금 국본인 국사책마저 태워 없애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때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망명을 가시죠. 자,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보면 최천택이라는 선생은 한국 역사에 관한 서적을 집집마다 수색하여서 압수한 뒤 불태워버릴 때라 나 자신도 그것 때문에 숨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다니얼 페퍼라고 하는 미국인 기자는요, 1920년에 한국의 역사는 절대 원금이다. 합병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예,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대마도 하나에서만 고문서류가 66,000매, 그리고 책이 그 기록이 3,500매 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에서만. 그러면 한반도 전체에서, 저 만주에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왔겠어요. 그거를 불태웠다, 은폐 또는 분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구로이타 가스미 같은 경우에는 환단고기를 읽고 충격을 받아서 한 권을 불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압록강이 있고요. 압록강 바로 남만주라고 하죠. 관전현이 있는데 여기에 운초 계연수 선생이 3,000권을 가지고 역사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불태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운초 계연수 선생도 팔다리가 잘리면서 압록강에 이렇게 버려졌는데 그걸 보았던 14세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유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대전에 살다가 여기에서 환단곡이라는 책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분이 바로 이유림 선생이죠. 자, 그래서 사서가 20여만 권이 압수해서 불태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불태운 것이 아니라 가져갔죠. 강탈해 갔습니다. 저희 이토 히로부미 초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서들을 몇 수레나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규장각 사서들을 이렇게 가져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통감이 소네 아라스케라고 하는데 고서를 수집함에 열중했다. 그 수가 2,000여 권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고서를 수집 왕실에 헌상한 약탈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대 테라우치 마사다케, 이제 초대 총독이 되죠. 자, 3대 테라우치 마사다케는 더 하죠. 규장각의 고문원 18,000여 점을 약탈 반출해서 자신의 문고를 만듭니다. 그래서 테라우치 문고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아들이 유언을 이어받아가지고 그걸 완성을 했는데 100년이 지나가지고 100주년이 돼서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죠. 다 꺼내가지고 야마구치 현립대학에 이 테라우치 서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18,000권 중에서 일부만, 아주 일부 135책이라고 하죠. 그것만 반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에 한국의 고대 사서가 5만여 권이 있다. 이거 우리가 증언한 게 아니고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라고 이 사람이 수십 년간 연구해가지고 도서 5만 권 정도가 있다. 아직도 그것이 종류가 3,000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상국 원장은 일본 국내청 서른부에 한국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진짜 규모는 아무도 모르다. 왜냐하면 숨겨온 도서 목록이 따로 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어떤 판결문에서. 그래서 그것이 어디냐면 일본 국내청 서른부 동경 쪽에 있죠. 서른부에 있습니다. 여기는 일왕도 찾아가서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고서들이 전부 한국의 고서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동대사를 가시면 거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정창원이 있습니다. 이 정창원에는 우리 백제 통일신라 여러 문화재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이죠. 그걸 꺼내가지고 이게 아마 신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정창원 전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몇 개씩만 꺼내놓거든요. 자, 그래서 동대사를 가시면은 꼭 이쪽에 보시면 여기 정창원이 있어요. 정창원이 있는 곳입니다. 오후 3시까지 하는데 늦어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국내청 서른부가 있고요. 나라 동대사에 가면은 정창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많은 곳에 뭐가 있냐면은 일본은 전 세계 한국 문화재 중에서 10만 권, 약 10만 권을 지금도 강탈에 가 있는 상태다. 자, 이렇게 강탈한 다음에 뭘 합니까? 조작을 합니다.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었습니다. 올해가 이 조선사 편수회 100주년이거든요. 100주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조선사 편수회를 창립해서 우리 역사를 왜곡한 것이 10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일왕의 특명으로 한국의 역사 뿌리를 뽑아버려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 사화, 사설 등을 일체 무시해라.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로 전승되어 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사화다 해가지고 일체 무시하고 뭐 주몽이 아래서 났다 뭐 이런 것들 일체 무시하고 기록에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인과 동화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역사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6년 동안 1922년부터 해가지고 1937년까지 1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금 돈으로 약 700억 정도가 되는 돈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로 해서 35권을 만들어요. 일본어로 만듭니다. 일본어로 만들고 24,000쪽 분량이 되는데 이 틀에서 이 프레임 속에서 역사를 갖다가 정리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근현대죠. 근현대, 조선시대, 그리고 상고사는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뭐냐면 저기 보면 2025년 우리 교과서예요. 제가 교과서를 하나 갖고 왔었는데 지금 안 들고 왔는데요. 350쪽이 되는 우리 교과서입니다. 근데 그 중에 고려 이전까지가 30페이지가 안 돼요. 고려 이전까지면 우리 역사에 엄청난 그 날들이잖아요. 근데 30페이지가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비율이 어떠냐면 바로 조선 총독부 산하의 조선사 편수의 그 비율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 2025년에 새 한국사 교과서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건국조를 표기하지 않았다. 반 이상은 건국조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건국은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고내 고구려는 2세기 태조왕, 백제는 3세기 고유왕, 신라는 4세기 내무랑 시기로 결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사군이 지금 평양에 있었다라고 대부분이죠. 9종 중에서 7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도 뭐냐면 100년 전에 조선사 편수회가 시작되고 나서 조선사 35권을 만들었는데 그 틀을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95년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한꺼번에 확 무너졌죠. 건물은 무너졌지만 100년이 넘게 지금도 식민사학이 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한 게 해방 이후에 일본의 식민사학자 다카시 토오로는 한국 사학계에 그 나오는 학술지를 본 거예요. 딱 보고 나서 야, 해방 이후에도 야, 우리들이 깔아놓은 그 철길 위를 가고 있구나. 딴 길로 새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의 그 조선 연구 사이에 단층은 없다. 일본이 만들었던 그 조선 연구와 단층이 없다는,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사랑의 대한국제 학술문화재에서 성삼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뭐냐면 일본 교과서를 그 항의하는 그런 그 교육부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일본의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식민 통치를 할 때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게 있는데 당신네들이 당연히 해방되면 복원될 줄 알았는데 60년, 70년, 80년이 되어도 그대로 있더라. 우리 일본을 탓하지 마라. 일본을 탓하기 전에 당신네들 거를 먼저 봐라. 라고 하는 그 일본인의 말을, 그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 한국사 조작은 성공을 지금도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과서만 배웠을 때 또는 뭐 박물관과 교과서만 배웠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뭐냐? 일제 식민사학의 작품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민지 유산이 있고 한국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걸 벗어나자. 언러닝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배웠던 것을 벗어나고 새로운 우리 역사를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러시아의 유엔 푸틴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그러는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있는 역사를 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인이다. 이제는 진짜 한국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역사만 말해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선 때도 보면 세조 때부터 성조까지 50년 기간이 있거든요. 이때 명나라의 비위를 거스릴 수 있는 단군조선 이전, 단군조선의 역사를 다 없애라라고 하는 수거령이 내려져요. 50년 동안에 수거령이 내려지는데 세조, 예종, 성종 때죠. 그래서 예종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숨긴 자는 차명에 처한다라고 했어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부 다 꺼내놓죠. 그게 뭐냐면 삼성기, 표훈, 조대기, 대변설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 우리 신규식 선생이 이렇게 통탄해합니다. 아, 슬프다. 안암로 원동 중에 삼성기는 어디 갔고 표훈 천사는 어디 있느냐? 그 이름만 남았을 뿐 그 책을 얻어볼 수가 없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통탄해하는데 그 책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자 보면 태종 때 그런 책들을 분설을 해요. 그 다음에 세종, 예종, 선종 때 50년 동안 책을 다 끌어모아서 분서도 하고 어디에 한 곳에 모아놓죠. 근데 그 모아놓은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한 분이 계셨어요. 일십당 이맥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수서령의 비밀 보소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한 권을 만듭니다. 태백일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태백일사가 뭐냐면은 환단곡이라는 책의 60%를 차지하는 책이에요. 조선 중기 이맥, 태백일사. 그리고 북부역이 단군세기, 그 다음에 안암로 원동전 삼성기를 모아가지고 5권을 합본하여서 환단곡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단군의 진실을 파헤쳐 보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뭐냐면 역사도 지키잖아요. 독립운동 역사가라고 하는데 우리의 강역은 단군조선의 강역은 이렇고 그 다음에 뭐냐면 47분의 단군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역사가들이 그 쓴 책들입니다. 거기 보면 전부 다 47분의 단군이 있다. 한 분이 아니라 47분의 단군이 있다라는 책이 18권이 지금까지 발굴이 됐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47분의 단군이 있었고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 행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좀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단군 이전에 뭐가 있냐면 18명의 환웅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커바람 환웅부터 해서 18대 환웅까지 있는데 중간에 그 유명한 14대에 누가 있습니까? 치우천왕 들어보셨나요? 자, 치우천왕이 있는데 자, 배달국은 1565년이 있었고요. 우리가 환웅, 초대 환웅도 잊고 살죠. 단군왕검도 잊고 사는데 그 이전에 환웅도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14대 자오지 치우천왕이 있는데요. 조폐공사에서 이 모델로 메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치우천왕이라고 여기 써있죠? 치우천왕이라고 써있잖아요. 조폐공사 모델이 나오는데 수십억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 거죠. 다 치우천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 때 잘 들어보십시오. 들리셨나요? 치우라고 써있죠. 네. 원래 치우는 붉은 연기를 뿜고 붉은 옷을 입고 있는 형상으로 나오고요. 도깨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깨비 탈을 쓰고 있죠. 아이고. 평창 올림픽에서 아무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데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만든 사람도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역사로 지금 교과서에 나오지 않으니까. 치우라고 하잖아요. 14대 배달국 한흥 천왕입니다. 그런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5억 명의 시청자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치우가 계셨다. 중국의 시조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역사는 황국 3301년, 배달 1565년, 그리고 단군조선 2000년 이상의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삼국유사에서도 보면 석유 환국이라고 합니다. 환국, 배달, 그래서 우리를 배달민족이라고 하죠. 환국, 배달, 조선의 그런 7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역사를 송두리째 잃어버렸어요. 그렇다고 구현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네 번째도 잘 모릅니다. 고구려 뭐 이때부터 조금 이렇게 아는 정도가 되었죠. 이렇게 역사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이런 9000년의 우리의 올바른 역사, 잃어버린 우리 역사를 찾아야 된다. 그 속에 다 문화도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바로 환단고기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옛날 2021년에 중국의 역사 영상을 틀었는데요.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한나라가 한강 이북까지 지배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사과를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실수였던 것 같다. 이게 뼈아픈 실수가 있었다.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90도로 이렇게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국립중앙박물관은 개편을 하면서도 낙랑군이 420년 동안 지배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광복운동을 계속 해 나갈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한나라 지도 있었잖아요. 이 한나라 지도를 방크해서 시정을 하고 있는데 근거를 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근거를 저희가 대서 한나라 지도, 한반도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전 세계 교과서의 한나라 지도를 영어로 그 논거를 가지고서 시정하는 프로젝트를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옥스퍼드 출판사 이런 곳에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과서가 사실 거민정이라서 모든 틀이 있어요. 그 틀 속에서만 교과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8종이 나오든 9종이 나오든 거민정이 되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새로운 교과서가 필요하다. 지금의 역사는 한국사 지우기 교과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사랑에서 또 2025년 말까지는 대한역사 교과서를 발간할 것이다. 한 1년 5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 교과서를 발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요청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해외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인문학 특강을 이렇게 현장에서도 하는데 현장에서 만나기 굉장히 지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 강의 외에 줌 강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전에 중동 아프리카 한인회 대상으로 해서 줌으로 유튜브로 역사 강연을 이렇게 9차례 시리즈를 이렇게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줌이나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제가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요. 한국사에 관한 뭐 10가지, 15가지 시리즈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해도 좋고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 해도 좋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달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환국에서부터 배달, 조선은 한 2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 다음에 쭉 근현대 동학이나 그 다음에 뭐냐면 한국의 문화 코드가 있어요. 한국 문화는 뭘로 이루어졌냐? 음양오행 또는 삼수, 칠수 이런 문화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줌 역사 강의로 준비를 했으니 만약에 꼭 이렇게 이번에 왜냐하면 역사 왜곡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처음부터 뭘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오면 한국사의 현 주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짜 역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줌 역사를 많이 요청을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그 자체가 여기 제가 책을 2권 갖고 왔는데요. 오늘 100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밖에 나가실 때 여기 올려놨으니까요. 하나는 그들이 숨긴 한국사의 실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크 히스토리고요. 하나는 뭐냐면 한국 문명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브라이트 히스토리. 요거는 이제 책은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요 2권을 음량으로 맞춰가지고 한국은 하나의 문명이거든요. 지금 저희 전 세계 문명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휴대폰, 뭐 삼성, LG에서부터 역사도 마찬가지였는데 역사는 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꼭 보시고 지구에 열매 맺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니까요. 그래서 역사 강국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잠시만요.